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선거법이 대법원에 있다 보니까 대법원의 구성이나 대법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얼마 전까지 이제 헌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우리 웬만한 이제 국민들도 헌재 재판관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이렇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대법원하고 이제 헌재 위상이나 또는 이제 구성, 그 다음에 재판할 때 기준 또는 의결 정족수 아주 다릅니다. 대법원하고 이제 헌재는요, 제가 보기에 서로 최고의 사법기관이라고 보는데 저는 대법원이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불필요한 기관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도 일반 법이니까 그냥 우리 일본처럼요, 또는 미국처럼 그냥 최고재판소나 대법원이 있으면 되지 굳이 헌법재판소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저는 대법원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이런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헌재를 폐지해야 된다. 차라리 대법원의 1, 2, 3부 중에 부를 하나 더 둬가지고 대법원에 한 4명 정도 대법관 더해서 헌법재판부 이런 식으로 두도 충분하게 역할을 하고도 떡치고 남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고의 사법기관은 누가 뭐래도 대법원이다. 헌재는요, 그냥 정치적인 짬뽕 섞어난 거죠. 그럼 크게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대법원하고 헌재가 어떻게 다르냐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게 구성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성의 어떤 뭐라는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판사를 뽑더라도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 뽑더라도 민주적인 정당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 첫째 구성의 차이가요, 대법원과 헌재 차이가, 첫째 구성이 대법관은요, 대법관은 이제 모든 대법관은 일단 이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거기에서 다 추천 검증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합니다. 실무를. 따라서 사법부가 개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관여가 되죠.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게 모든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 다 표결을 해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대법관은 그런 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비토해도 안 됩니다. 완벽하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완벽하게 3건이 다 동의가 돼야만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대법원이 그만큼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하면요, 이제 헌재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에 비하면 헌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 그냥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해버리는 거예요. 임명을. 지명해서 임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도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추천하면 끝나는 거예요. 국회 동의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국회도 여야 간에 교섭해가지고 1명씩 하든지 합의해서 하든지 추천하면 끝나는 거예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더라도 국회 동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장만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야합이 되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마음대로 실제는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하위기관이라는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해버리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누가 맡겠어. 국회도 동의 필요 없고 대통령도 형식적으로 임명하면. 따라서 정당성이 아주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과 헌재는 첫째는 구성이 완전히 다르다. 이게 첫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게요, 재판하는 기준이 틀려요. 재판 기준이. 왜냐하면 대법원은 진짜 일반 우리 사법재판이거든요. 법리재판. 따라서 대법원은 철저하게 법하고요,
증거 같은 거 있잖아. 법과 원칙, 증거, 팩터. 이렇게 철저하게 법리에 입각한 사법재판한 게 대법원이죠. 근데요, 헌재는요, 말도 안 되는 전부 정치재판이야.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임명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게 뭐 법리가 어디 있고 뭐 증거 어디 있고 팩트가 어디 있어요. 그냥 지 맘대로 정치의식에 따라 정치재판이야. 아예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은 뭐 법리 입각한 이건 최고재판소인데 헌법재판은 아예 정치적 사법재판이다. 아예 그렇게 돼 있어.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 헌법재판은 정치적 사법재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논리에 따라서 만들이 뭐 추악한 뒷거래라든지 지 맘대로 정치 가지고 하지 거기 법이 어디냐고. 예를 들어 대통령의 계엄도 뭐 그냥 계몽령이라면 계몽령이고 그냥 계몽이 아니라면 아니지. 그 답이 어디냐고. 법이 어디냐고. 뭐 증거도 별로 관심 없잖아. 아무 조서 보고 대충 그냥 누구만 믿으면 되지. 증거도 필요 없잖아. 증거 법칙도 없어. 저거 맘대로야. 한마디로 정치 재판이라고. 재판하는 기준이 완전히 틀리다. 이게 두 번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차이가요. 세 번째 이거 대법원과 헌재가 중요한 차이가요. 바로 이제 이거 의결 정족수입니다. 대법원은 무조건 이게 다수입니다.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따라서 이게 대법원은 예를 들어 이제 뭐 13명이다. 그러면 이게 그냥 7대6 다수면 무조건 이기는 거.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이거밖에 없죠. 근데요, 헌재는 특이해요. 숫자가 많다고 다수가 아니야. 헌재는요, 예를 들어 헌법 소원했다. 제일 많은 게 헌법 소원이잖아. 탄핵은 별로 없고 제일 많은 게 헌법 소원하거나 위헌법률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 이런 경우에 정족수가 6인이야. 6인. 그러니까 웃기는 게 7명이 재판관이 있더라도 6인, 8명이 있더라도 6인, 무조건 6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오히려 이제 이거 위헌법률 심사할 때 오히려 이제 위헌이라는 사람이 5명인데 합헌이라는 사람은 2~3명밖에 없어. 그래도 이게 합헌이 되는 거야. 위헌이 안 되는 거야. 웃기잖아요. 따라서 이게 헌재는 다수가 아니고 그래서 헌재는 이게 법정 의견 또 이게 반대 의견 법정 의견이 6명이 넘어야 그게 법정 의견이 되는 거예요. 헌법 소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탄핵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위헌법률 심사도 그렇고 물론 이제 권한쟁의 심판만 단순 과반수지. 권한쟁의 심판만 과반수고 근데 헌재는 모든 게 과반수야. 대법원은 모든 게 과반수라고. 대법원은 헌재는 게 대부분은 6인이야. 6인. 이게 웃기잖아. 완전히 의결 정족수가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제 그 대법원과 헌재가 구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재판할 때 그 기준이 법리냐 정치냐 기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가 대법원에게 무조건 과반이야. 가부 동수일 때는 캐스팅 보트도 없고 가부 동수일 때는 원심을 변경 못한다. 그러니까 6대6이 되면 이재명에게 무죄가 되는 거야. 7대5가 돼야지 이재명이가 7대5 유죄가 돼야지 이게 파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실제 대법원하고 헌재는 많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다름으로써 이게 어떤 차이가 실질적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마디로 이게 헌재는요 추악한 뒷거래도 하면 이게 재판관들이 저끼리 계속 논의하면서 이게 저끼리 온갖 뒷거래를 해. 왜냐하면 이게 6명이 되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막 이게 너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재판관들이 어울려 가지고 이게 왜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 6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6명 안 되면 선고 안 하려 한다고. 그러니까 추악한 뒷거래도 있고 또 이게 민주당 추천, 국민의힘 추천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정치적인 뒷거래도 있고 진짜 한마디로 이게 개판이지. 개판. 근데 대법원은 아예 로비할 엄두를 못 내. 아니, 대법원에 국민의힘이 누구 대법관한테 로비할 거야? 민주당은 누구한테 할 거야? 쉽지 않다니까? 그 김만배가 권순일이라는 거는 이게 이례적이야. 돈이 워낙 많으니까 50억 막 건나게 비타오백 이런 거는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이게 로비가 잘 안 통해요. 헌재보다는. 헌재는 숫자도 작고 또 이게 정치권의 추천 몫이 있잖아. 근데 대법원은 그런 게 아니거든. 원래는 13명이야. 13명. 그리고 이게 법리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판례가 한 번 되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왜 헌재는 한 번 하면 끝나지 뭐 법리라는 게 없잖아. 판례나 다 다르니까 뭐 그게 판례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상대적으로는 헌재보다는 로비나 정치권의 영향이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 결과를 시나리오를 짤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희대가 이재명이 면죄부를 주는지 살생부로 죽일 건지 시나리오는 없다니까요. 그냥 까봐야 알아. 딱 선고일 전에 대법관 다 모이잖아, 12명. 그러면 제일 먼저 임명된 선부터 마용주 대법관부터 유죄다. 이게 무죄다. 이거 유죄다. 까봐야 한다고. 아무도 몰라. 대법원장은 마지막에 한 표도 없어요, 실질은.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다수편에 쓰는 게 관례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 무죄라고 하는 게 6이다. 그러면 유죄라고 하는 게 5다. 그럼 원래 조희대는 보수니까 이재명이 유죄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6대6을 안 만든다 이거지. 눈물을 머금고 조희대는 에이 6대5지만 이게 6대6 되면 골치 아프니까. 하긴 6대6 때도 고등법원이 유지되니까 어차피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7대5로 만든다고. 7대5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대법원장은 한 표도 없어요. 다수편에 쓰는 게 관행이야. 그러니까 제 말은 시나리오를 짜가 면죄부를 줄지 살생부를 줄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 대법원은 헌재보다는 몇 배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다 사법부를 다 100% 믿을 수는 없지, 이거는. 다 사법부는 못 믿지만 헌재보다는 믿는단 말이야. 헌재는 우리 법 개판소야. 헌재보다는 대법원이 훨씬 더 저는 신뢰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헌재 재판은 무조건 이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는 저는 비판해서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재명이한테 무죄를 주든 이재명이 유죄하든 저는 어떤 결과든지 깨끗하게 승부하겠다. 깨끗하게 승부하겠다. 이재명이 무죄를 주더라도 저 승부하겠다. 이렇게 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번. 저는 일관됩니다. 헌재는 무조건 이게 폐지 없애야 된다. 대법원은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저는 대법관들의 양심을 믿고 승부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헌재와 대법원의 그 차이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또 서정TV, 법률TV, 법공부 상식으로 법공부도 하실 겸, 그 다음에 대법원은 훨씬 헌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게 헌재보다는 작다. 아니라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저는 어떤 경우든 승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